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오전 2시 47분입니다. 뉴스가 참 많아요. 요즘 뉴스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크랩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편하긴 한데. 평당 천막 아파트 공사비 천정부지. 자, 부동산 값이 떨어지다가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건축비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건축비를 버텨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는 보장이 될 겁니다. 그 전세 자금이랑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건축비 관련되시면 좀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뭐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아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씀 자꾸 드려.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동남아도 늙어간다. 외국인 근로자 대륙까지 사라진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인도. 사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인구가 반의 반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뭐그 선 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전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80억이 넘는 85억 정도 되나요? 인구가 지구에서 살아가기에는 지구의 인구 부양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그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생명 유지장치가 있는 우주선에 우주인이 있는데 4명까지만 살 수 있는데 지금 8명이 넘게 살고 있는 거, 10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살면 평생 살 수 있을 것이고 8명이 살면은 뭐 한 20년, 30년 정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30명이 살면은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뭐 자급자족이 끝난다. 뭐 이런 영화 많이 보셨죠? 그런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구는 크다 보니까 이 주기 사이클은 길겠죠. 몇백 년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뭐 그러니까 인간성이란 그런 윤리와 이게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잘 버티고 지나가고 나서 노령 인구가 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50년 이후 뭐 그러면은 이제 한 지금 50, 60대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겠죠. 100세가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뭐 그때 되면 이제 90세에 육박하는 그런 나이가 될 텐데 그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에 대한 고통이. 그래서 제가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인도는요, 전 세계 약 3분의 1 정도가 20대 이하의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미래 사회는 노동력이 뭐 경쟁력이 된다는 완벽 그런 뭐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의 노동력은 무시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기계가 아무리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섬세한 그런 뭐 작은 단순한 그런 노동력들을 더 값싸게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시장은 계속 관심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한 40년인 30년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인도에 대한 시장이 각광받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때부터 2040년, 약 2050년 정도에 걸쳐서 인도 시장이 이제 지금의 중국처럼 이제 더 이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인도는 나름대로 강대국이거든요, 여러분들. 인도, 중국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좋지만 그 양적인 부분 무시하면 안 되거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은 아주 길게 보실 분들,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분들은 노후 대비로서 인도 시장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0대, 50대 분들, 내가 이제 인생에 한 10년 넘게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중국 시장을, 기회에 맞게끔 노려보시면, 10년 정도면 중국 시장이 또 먹을 게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60대, 70대 분들은 이제 오히려 미국 미증시를 노리셔야겠죠. 아직은 미국이 최강대국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쌤이 가치관은 그렇게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엘리엇 소속입니까? 네. 어떻게 되고 크게 뭐 이런 뉴스들 크게 막 볼 건 없어서 그죠? 네. 요 뉴스 말고 저희 단톡방에 올라온 뉴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김국님 감사합니다. 네. 뉴스 잘 보겠습니다. 네. 몸매가 좋아요라는 부분이 농담이라고 하시긴 하시지만 이제 태풍에 그게 좋다는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 발언은 함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우리 더불어 있는 공간이니까 본인의 정치 성향이라던가 내가 뭐 약간 극단적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또 하셨는데 뭐 중국인들 다 뭐 보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은 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정이 개입이 돼버리면 끝도 없어지거든요. 거의 뭐 차트 보다 보니 거의 보살이 돼버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십선비충이라고 말을 하긴 하던데 네 어쨌든 네. 자 저도 요런도 정치적인 요소 좀 있죠. 네,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네. LNG 수급 찰 때 정부 석탄 발전 확대 검토. 네. 뭐 미세먼지면 난리치면 결국 석탄 뗀다고 하고 있네요. 그죠? 기축거래 국채금리 실제 상승, 함량물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8월 무역 적자 상당히 많죠. 그리고 자, 요 중요한 얘기 뉴스입니다. 저축 건전성 빨간불 부실대출 40% 늘었다. 이금융권 부실 현실화나. 제가 이걸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2금융권 저축 조심하시라고. 이거 깨질 수 있어요. 이게 IMF 이상의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내년이 올해보다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이번에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반등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환율을 몰리면 돈이 지금 쏠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라면 내년에는 돈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근데 물가는 비쌀 거라고요. 뒤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터지는 순간 이게 줄줄이 터지거든요. 여러분들 어르신분들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50대 계시는 분들 보시면 IMF 때 과연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국가부도의 날 영화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IMF가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학생 때인데 저희는 이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셔가지고 당시에 큰 타격은 못 받았습니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나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동료분들 좀 잘 번다 하셨던 분들 저희가 포항에 살았으니까 포항에 이제 철강 산업이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 다 줄줄이 문 닫았거든요. 저 줄도산 맞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길바닥에 나앉고 또 가게 하다가 또 망하고 기억날 그 들었다. 그래서 아유 천만 다행이다. 저희 아버지가 당신은 공무원 해야 된다. 성격이. 그래서 하셨던 건 당신 말 듣길 잘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방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태풍 경로인데 이거는 자꾸 이렇게 그랬는데 태풍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죄송 송구합니다. 태풍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더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상륙할 거라고. 이거 옛날부터 계속 저희가 한반도 관통할 거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 마산 부산 정도 관통해서 포항 정도 이렇게 포항이나 여고 울진 사이 이쪽으로 싹 관통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비 잘하십시오. 엄청나게 강력한 태풍입니다. 네. 중국 유럽에 러시아 대신 천연가스 팔아 수익 챙겨 그렇다고 하네요. 네. 중국 애들 참 좀 어이없지 않나요? 얘들 있잖아요. 제가 이거 중국 사람들에 대해 이거 좀 하면 아까 중국에 대한 이야기 좀 또 왔다 갔었거든요. 제가 주변에 지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어쨌든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 온 중국인들은
돈을 벌러 왔던 게 맞을 것이고,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만주 쪽에 그라고 하죠. 길림성이라고 하죠. 연변 그쪽에 조선 쪽 자치고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러시아가 막혀 있어서 항공길도 제대로 막혀 있어서 완전 거의 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요. 조선족 분들이. 그래서 거기 한족들도 마찬가지 거의 다 밖에서 나오긴 하는데 뭔 얘기를 여기서 했지? 아무튼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한국에 악감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누구냐 이제 모택동 이후에 뭐 많은 그 사람이 뭐 중국 역사에도 그러다가 그 사람 삽질했던 얘기 다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던 이야기들과 못했던 북한처럼 무상화시키진 않는데요. 그래서 잘했던 이야기들과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이 이제 전 주석이죠. 전 주석이 중국을 시즌을 열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일으키면서 물질 만능주의를 팽배시켜 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 장사를 하는 게 굉장히 순수해요.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만 벌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중국인들 맨날 그 해킥 써가지고 장사하죠. 그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방식 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나요? 그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쳤던 그 60대 세대분들이 60대 70대 세대분들이죠. 자식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너만 알고 주변에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된다라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향인 거라. 이게 대변이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것이 잘못됐고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걔네들이 한국에서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좀 배우신 분들이거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품으셔가지고 본토에 가가지고 한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교육과 공산당이 받는 교육이 틀린 게 있어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그걸 많이 했어요. 저는 엄청 많이 설파를 했습니다. 6.25도 그렇고 조선족도 그렇고 뭐 이런 역사도 그렇고 참을 열심히 설파를 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애국자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오 하면서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나라에서 배웠던 약간 그 왜곡된 역사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퇴고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사극도 좋아하고요. 걔들 역사물 사극 보면 되게 환장하거든요. 중국 자기 전통 문화 이런 거 보면 18을 왜 자기들 전통 복장을 입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계속 물어봐도 자기도 그러고 보니 그렇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첫날에 만주족 복장 아니냐고. 그 만주족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그게 중국 한족들 입으면서 막 격식 있는 데서 18을 입고 다니냐고. 왜 당나라 복장과 명나라 복장 다 어디 갔냐고. 내 맨날 그렇게 물어봤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하면 이제 끝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네. 대변하는 중인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요. 소비자 물가 감소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채권 시장도 이제 수정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광고 냄새가 나는 분들 좀 많이 계십니다. 네. 요키다 태풍 좋아 조심하시고. 그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됐죠? AI용 반도체 중로 수출 금지.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직격탄이죠. 그래서 참 한국이 지금 굉장히 이런 경제적으로 그 대처를 잘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아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 감정적인 것들을 좀 배제하시고 좀 이렇게 냉정하게 또 현실을 좀 대가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환율 보겠습니다. 네, 환율. 환율이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좀 예상 외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나 이것 때문에 또 크게 다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또 환율이 계시는 분에게 또 마음이 쓰이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즐겁습니다. 네. 저는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확신이 뭐냐면, 높이 나는 차트가 많이 고꾸라진다. 이건 차트계의 명언입니다. 높이 나는 차트가 많이 고꾸라진다. 높이 나는 차트가 많이 고꾸라진다. 이때의 모습이 이때랑 모습이 좀 다르죠. 그렇죠? 피레치를 받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자,
요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비슷한 모습.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고점을,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성성이 되고 나서 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달러가, 언제 빠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피레침을 받고 나서 다시 오를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락장으로, 대세 하락으로 더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이게 경기 전체가 맞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고점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인가 내용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첫 번째 피리침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고, 그것은 우리가 비트코인 측면에 있었을 때 어떤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 어딘가에 대한 위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여기 몰라. 아무튼 제가 이쯤에 즐겼었던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고평가입니다. 지금 빠지는 건 예방 접종이니까 나중에 크게 빠지는 것 대비하세요. 이런 멘트를 즐겼었습니다. 1330, 40원, 1350원 정도까지에 대한 건 예상 범주였고, 이때도 제가 5만 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었다가 5만 달러 살짝 넘어갔었던 흐름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남아있는 흐름은 얘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렇게 올지, 이렇게 올지, 아니면 이렇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성신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지금의 달러의 움직임은 굉장히 억지스럽다. 그리고 미국은 이 상황을 좋아하고 있다. 이 상황인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환율이 이만큼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가 저렴할 텐데, 그런데 물가가 그렇게 높다니.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얼추 잡혔다고 봅니다. 수입 물가가 그만큼 높은데도 5%대를 유지한다니. 사실 2%대가 가장 이상적이라 그랬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이랑. 그러면은 환율만 잡히면, 환율만 내년 넘어서 2023년 넘어서 환율만 잡히면 물가는 안정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굉장히 힘든 기간일 수 있고, 이 기간이 10월 내년 하반기 여름쯤부터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큰 그거긴 한데 여름쯤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결. 그래서 가을부터는 분명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계속 하시면 되겠고, 유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역시나 달러당 100에서 8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네,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유류세를 다시 인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올해까지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겨울에 또 항상 기름 뗄 때 또 인상할 수도 있으니까 또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도 꺾여있던 모습이네. 그쵸? 네. 그리고 엔화 뭐 아직은 엔화 나중에 빠지면 많이 확 담아 보시고, 지금은 뭐 확 담지는 못할 것 같아 아직. 네, 그렇죠. 네. 제가 보고 있는 프레임 좀 크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뭘 보려고 왔더라? 나스닥이요. 반등할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확 반등하기보다는 여기 11,600이 좀 더 신뢰성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다시 연주체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금리에 대한 이벤트가 여기 예정돼 있습니다. 그죠?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변화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유동성으로 봤을 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 시장이 나올까 말까는 조금 긴가 아닌가 해요.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교동 쳤다가 뭐 가을 한번 줬다가 죽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간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뭐. 그리고 참 은이 이제 완연한 이제 좀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죠? 제가 은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에 물렸어요. 19.78 정도에 물려있는 상태고 지금 꽤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아파요. 기분도 나쁘고. 하지만 은이 지금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자, 주가가 빠지고 은이 값이 올랐다. 금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제 금보다 은을 더 좋아합니다. 요거는 CL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CL님께서 그 은을 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근처도 계속 보면서 은에 대한 욕심 계속 나고 있어요. 저는 금보다 은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확인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세금이 많이 높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선물 줄 때 은 관원 한 개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명절 때 저 선물 땅까지 하고 은화 한 입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입 얼마 하더라? 한 3만 원 하는가?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싸니까. 그래서 은은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분들한테 주시면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이거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은 가격이 지금 현재 벌써 가격이 2008년도 가격이랑 맞먹습니다. 이해되십니까? 2008년 고점과 맞먹습니다. 이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죠. 그죠? 이 밑으로는 전부 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계 등값은 계속 뭐라고 할까요? 사용 실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기도 하고요. 물론 많이 빠지면 10선수다 14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그렇죠. 선수다 14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는 투자적인 자산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차트상으로는 여기가 열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부족긴 하지만 그래도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선물이나 마진하시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은 이제 여기서 16이 이제 강력한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강력한 매수 포인트가 되니까 이 자리에서는 좀 저도 현물까지도 한번 매력적으로 다가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뭐 코인 시장은 좀 이따 사원 차트 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좀 못 차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쌤의 코인 시황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변수들이 많은 상태고 저희는 공업방에 계좌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좀 2% 3%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좀 2%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튼 너무 심지지 마시고 그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 물타기도 내년에 하십시오. 물타기 내년에 하시면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한 여름 넘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한 9,500포인트 이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뭐 이렇게 간들 이렇게 해서 빠진들 쫄 필요는 없어요. 이 자리는 이때 안 쫄는 사람 여기서 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 그리고 그래서 뭐 갈 건가 떨어질 건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겠죠. 이해되시죠? 네, 요 정도 하고 코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